뷰티테크 기업인 APR이 올해 1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계속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을 기점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전날보다 주가가 19% 이상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1년 중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보틱스 전문 제조기업인 나우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150%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을 기점으로 나우로보틱스는 공모가 6,800원 대비해서 무려 154%나 올라서면서 17,320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주가의 흐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8일 SM에 대해서 실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향후 중국의 한한령 해제 시 내년 매출이 30%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5%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도 그래도 비교적 좋은 체력들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실적주였습니다. 간밤 FOMC 회의라는 빅이벤트를 소화했던 시장이기도 한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또 다양한 분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과 또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삼아봐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데요.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소통과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시장 헤드라인 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K뷰티 글로벌. 우리가 또 다시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관련해서 실적주로도 엮이면서도 상승이 나와주고 추가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쪽도 수급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섹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와 화장품 섹터, 지금 양쪽 섹터가 모두 상승세를 좀 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APR 실적이 한몫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의 수출, 매출이 굉장히 좋았지만 화장품 쪽 판매도 좋으면서 양쪽 섹터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한동안 화장품 종목군들이 살짝 시세가 꺾이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APR이 굉장히 큰 폭의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내면서 여전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미용 의료 기기라던가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각인을 시켜줬고 그에 따라서 화장품 종목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미국에 엄청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 한 분이 이제 볼류머 관련해서 이제 클래시스의 미용 의료기기 기기인데 그걸에서 효과를 단시간에 빠르게 봤다라는 부분들을 또 영상에 올리면서 우리 K뷰티 관련돼서 미용 의료기기 쪽, 화장품 쪽들이 관심사가 세계적으로 여전히 좀 유효하게 받고 있구나. 이번 실적도 잘 나왔지만 앞으로의 성장세도 여전히 견고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시각들이 존재를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이 뉴스가 굉장히 뜨겁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 지난 수출 지표에서도 화장품이나 이제 미용기기 수출 지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전반 섹터에 훈풍이 좀 일으키는 것 같은데 오늘 APR, 클래시스 뭐 등등등 다 많이 오르잖아요. 섹터의 추가적인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워낙 긍정적으로 이쪽 섹터는 계속 보고 있는 예전부터 상황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봐주셨죠. 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와서 이제는 뭐 세론이다, 끝이다가 아니라 오늘 APR만 본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제가 주가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수급이 따라 붙으면서 이게 세론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미용 의료기기 쪽과 화장품 쪽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인식이 퍼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는데 의외로 세론으로 작용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우리가 실적이 무조건 잘 나와서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실적 플러스 성장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면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줬고 시장에서 확인을 시켜준 만큼 저는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성장에 대한 매력도와 여전히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PR이 또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 쪽의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양쪽 섹터를 또 같이 끌고 가주는 참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실리콘투, VT, 제니, 펌텍코리아 정말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올라서고 있고 내일은 또 한국콜마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번에 한국콜마 실적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뒤따라서 미국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긍정적인 시각들이 더 많은 상태에서 숫자가 잘 조금이라도 나온다 한다면 좀 긍정의 시각이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에 깃들여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추가적인 시세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의 시각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추가 시세의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미용 기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의약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큰 범주 안에서는 넣을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의료에 관해서 의약품 관련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타격감은 없을지 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조금의 노이즈가 될 수는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들이 지금 이미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승인들을 많이 받은 기기들도 많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만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오히려 뭐 중동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쪽으로 판로 확대를 많이 해놓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APR 같은 경우에도 홍콩에서 엄청 큰 행사를 했는데 폭발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계들을 다 판로를 확대를 해놓은 만큼 의약품 관세 관련돼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관세 관련돼서 뭐 의약품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까지 뭐 확대 흐름이 나와서 혹시 필러, 보톡스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ODM, OEM을 좀 이렇게 생겨서 미국 쪽으로의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세 관련돼서 저는 화장품 쪽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화장품은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성공하게 된 그 배경 같은 경우에 물론 미용 의료기기는 가격단이 좀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것보다는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수요가 위축될 만하게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항상 가성비라는 그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수입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거를 오히려 관세 이슈가 우리나라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땐 빛을 더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관세 우려도 이쪽 관련된 섹터들은 오히려 자유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이제 저희가 관세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좀 피해 갈 수 있는 업종으로 바라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미용, 의료기기 섹터들 모두 다 이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 섹터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기업을 좀 가장 선호하실까요? 최근에 굉장히 시세들이 많이 나와서 약간 고민이 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나마 시세가 아직까지는 좀 덜 분출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바로 동방메디칼이라는 기업인데요. 원래 항방 의료 쪽을 많이 했던 기업인데 필러 사업 쪽으로 좀 눈을 돌렸고 이 기업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필러 사업 쪽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했다라기보단 중국이라든지 지금 중국과의 협업 이런 뭐 유럽 다른 나라 쪽으로의 이런 좀 판로 확대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필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방메디컬 쪽에서는 좀 미용 의료기기나 이쪽 필러 보톡스 이런 종목군에서는 이 기업을 좀 보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토니몰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좀 좋게 보고는 있는데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건 토니몰이나 이런 기업들이 2월 달, 3월 달에도 약간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예전에도 VT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VT가 오늘 또 4만 원을 좀 넘어섰습니다. 근데 최고가 기준이 4만 4천 원인데 이거는 약간 양날의 검처럼 우리가 그 고점, 12월 달의 고점을 따라잡는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 바닥권에서 아직은 좀 고개를 들었지만 좀 시세가 약한 쪽을 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무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빨리 따라붙을 수 있는 최근에 수급이 붙었던 뭐 실리콘투, VT를 공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화장품 주들 가운데서 미국 시장의 모멘텀이라든지 좀 호흡을 길고 나는 좀 더 길게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가지 기업들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이쪽 섹터에 투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 브리핑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뉴스 브리핑입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흔적 지우기를 하겠다 그런 또 의미이기도 했고 그간 이제 반도체 수출 관련한 이제 법안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트럼프식의 반도체 법안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조금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근데 여기서도 참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라던가 이쪽 기업은 수혜를 우리가 좀 볼 수는 있겠지만 HBM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던가 하는 기업들은 살짝은 여전히 좀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관세 리스크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이유 안에서는 이번에 젠슨항 CEO가 이야기한 부분이 엔비디아 관련돼서 계속해서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벽을 자꾸 세운다 한다면 본인들 기업의 자리를 하웨이가 차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또 하면서 이런 움직임을 또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뭐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백지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관세라던가 그리고 여전히 또 트럼프는 어떤 쪽으로의 행방을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돼서는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히 씻어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슈를 보고서는 SK 하이닉스라던가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이번에 실적도 잘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성장에 있어서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력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흐름은 예상보다는 좀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 좀 답답하기는 해요, 사실. 그렇지만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소식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나쁘진 않았었는데 오늘 장에서 우리 반도체 투톱들의 흐름이 다소 아쉬움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제 수출 통제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가 이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시장 얘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부장이라든지 조금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 쪽으로의 집중을 해본다면 그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소부장 기업들 좋은 거는 알고 있고 앞으로 좀 성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지만 지금 조선,
방산, 뭐 화장품 이렇게 실적이 당장 찍히고 성장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속도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더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소식이 나와서 반도체주들이 꽤 시세가 그래도 좀 강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건 여전히 우려에 대한 시각들이 존재가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빨리 따라잡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HBM 관련된 장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으로 수요를 높이는 데 있어서 검사 장비라던가 이런 쪽에 수요는 계속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전공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우려의 시각이 더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 관련돼서 장비를 만드는 그런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는 좀 더 탄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의 종목군들은 나쁘다라는 것보단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뭐 투자 성향 자체가 향후를 보면서 AI 시장에 대한 확장, 이번에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때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AI 시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이번 실적 발표, 가이던스,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여전히 AI는 성장 국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난 지금부터 좀 속도는 더디더라도 매수할래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에서는 크게 탄력을 받고 막 앞으로 쑥쑥 나아가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여서 같이 좀 다루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다 보니까 시장의 해석은 또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장기적인 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 장기적인 뷰로서 시장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대표님.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투자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네, 이제 뭐 하이닉스 쪽은 워낙 HBM과의 연관성이 깊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투자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가신다면 삼성전자 선택하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아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이 더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더 비중을 크게 늘리시는 전략보다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으로 증명을 해냈고 또 HBM 관련된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이크론을 살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어쨌든 그 두 기업보다는 마이크론이 더 우뚝 쓰길 바랄 텐데 이미 납품이 되고 있는,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을 받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저는 더 어려움이 계속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수율을 올리거나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통과해낸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겠지만 그 허들은 심적인 허들 자체는 더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이 위치 자체가 당분간은 더 공공연하게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관련돼서 투톱을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 관점 유지를 해주시고요.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는 신규 접근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둘 다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이닉스 쪽으로의 상승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한 이제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의외로 좋게 전망되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대표님. 실적주와 반도체를 엮어본다면 좀 무리일까요? 주가로 연결짓기에는? 가끔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된다라는 반도체 기업들이 충분히 있기는 있습니다.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이기도 하고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오히려 검사 장비 관련돼서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유증 관련돼서 뭐 2차 전지 기업을 인수한다. 여러 가지 노이즈는 많았지만 그래도 항상 그 기저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품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리노공업도 상당히 실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뭐 한미반도체는 지금 하나 비전과 그 TC 본더 장비 관련돼서 참 노이즈가 많이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비전이 상승세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술적으로 봤을 땐 HBM4E를 만드는 기술에 대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기술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약간 갈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은 있기는 하지만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마이크론양 매출이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크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 비전 그리고 한미 반도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도 주가 흐름은 이제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뭐 급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지켜는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쪽에도 관심 많으실 텐데요. 그 전략들까지도 같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시죠.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증시 훈풍 깜깜무소식이다라는 헤드라인을 한번 걸어봤는데 강달러 기조 전환 기미가 관측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약달러 현상이 좀 나오고 국내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투자의 색깔을 아예 바꿔야 되나?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강달러로 수혜를 받던 수출주들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을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우려를 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1,400원대 뉴노멀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전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전의 수준보다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기는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주 관련돼서 만약에 판매가 안 되는 쪽이 아니라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식품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판매가 잘 되거나 굉장히 수주가 높은 기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앞으로 실적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지 무조건 원달러 환율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봐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자체가 워낙 본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수출 쪽에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큰 요인이긴 하지만 그게 플러스적인 요인이었지 무조건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수출주를 살아난 건 아니었고요. 수출하는 기업들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올라갔던 기업들은 또 약간 집약적으로 선택적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주만 본다 하더라도 삼양식품이 물론 원달러 환율 관련돼서 수출주, 수혜주로 부각을 받기는 했지만 불닭볶음면의 판매가 엄청나게 간다라는 게 그 기저에 깔려 있었고 그렇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럼 농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를 봤었어야 되는데 또 실적을 막상 오픈을 해봤을 때는 판매 자체가 별로 되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도 또한 또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출주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뭐 프레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크게 본 부분이 있긴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판매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은 이제 수출주는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업황만 준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매력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수출주 중에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 역시나 수출주 자동차 위험하다. 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하나의 좀 시나리오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 뉴스를 다룬 이유가 간밤에 이제 FMC 회의를 좀 소화했던 시장이었는데 일단 동결이 나왔고 동결을 다들 예상을 했으니까요. 근데 동결 이후에 달러가 재강세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뉴스가 또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1,400원 아래로 환율이 거래되고 있어서 강달러 현상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단기적으로라도?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동성이 계속해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저께 FOMC 회의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파월 의장은 확인을 시켜주면서 또 이야기를 했던 게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일회성이 아니라 언제까지 좀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환율의 흐름 자체가 좀 약간 변동성을 크게 유발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아시아 통화가 또 강세를 보였었어요. 뭐 대만도 그렇고 막 아시아 통화에 대한 강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또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은 너무나도 시시각각 빠르게 순환이 돼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수출주를 사야 된다. 오히려 뭐 원화 강세가 있으니까 수출주는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의 투자 자체를 섹터를 구분해서 보는 거는 살짝 저는 무리가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출주를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시선이 무리라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고환율로 피해를 봤던 업종을 보는 것도 조금 무리일까요? 그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어저께 그 항공주들이 상당히 네, 많이 그래서, 시세를 좀 네. 이어갔던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주 안에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MRO 관련돼서 지금 미국 쪽에서 항공 쪽 MRO를 우리나라와 또 협약을 하는 걸 원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방문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어저께 나오면서 항공주들의 시세는 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더 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는 우리가 이제 뭐 국제유가도 많이 빠지고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유류비라던가 그리고 리스비 여러 가지 이런 항공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 이야기들은 예전부터 좀 나왔던 이력들이 있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게 기간적으로 정말 실적에 도움이 돼서 숫자로 찍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명확해져야지 시장에서는 시세가 강하게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항공 관련돼서는 MRO 관련된 또 모멘텀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대한항공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이쪽 종목군들이 저는 더 좋다. 그리고 뭐 여행객 수요도 최근에 일본 여행객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또 지금은 조금은 비수기긴 하지만 여름 들어서는 이제 또 성수기로 진입을 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런 수요,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숫자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줘야지 더욱더 강한 시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항공주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흐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고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잠재되면서 항공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고 추가 시세도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 뷰로 시장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고환율이 이제 꺾였다라고 해서 수출주들을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또 아니다라고 하니까요. 이 안에서도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FOMC 회의 때는 일단 동결이고 그러니까 스탠스 자체는 매파적인데 일각에서는 연준 자체가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켠에서는 또 양적 완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좀 깊이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둘기파적이었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연준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고집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뭐 큐티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 시장에서는 좀 봤던 부분들은 그거 같아요. 지금 경제 성장에 대해서 미국이 1분기에 역성장을 했는데 이게 수입에 대한 부분들 갑자기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였다.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불식을 시켜줬던 부분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월의 발언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먼저 만나자고 한 적도 없다. 없죠. 어떤 네. 대통령도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저는 좀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쪽의 카드와 이야기는 좀 해주지 않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또 FOMC 소화하는 과정에서 포인트를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저희가 사실은 외환 보유액 쪽 이야기도 또 시장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 때문에 환율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환율일 때 우리가 대응할 만한 보유액이 굉장히 적은 거죠. 이거 역시도 시장의 리스크로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물론 지금 2024년 말 대비해서 5개월 연속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월별로 감소폭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 우려 자체의 시선들은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직까지 위기라고 말하기에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더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도 이런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아직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간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휴 기간 때 워낙 또 변동성이 많았잖아요. 세계 시장 흐름 자체가. 그래서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어떤 행방 쪽으로 갈지는 봐야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투자를 우리가 못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시장 분위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투자하기에 지금 시장은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한 주 평 이야기 짧게 들어보고요. 이 시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FOMC 관련돼서 시장이 좀 소화를 잘 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좀 확인을 시켜줬는데 지금 대내외적인 변수가 너무나도 많은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그래도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잘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다 보니까 믿을 만한 것은 실적이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인가를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더 간다고? 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많으실 거예요. 조선, 방산,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내가 이런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가 종목에 대해서 좀 도전을 못 해봤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수급 쏠림 현상이 있는 쪽에 지금은 투자하는 게 적합하고 지금은 투자 기회 또한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현재 매파적인 해석이 좀 지배적이죠. 실제로 오는 6월에도 금리를 좀 동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률이 80%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증시 초반에 좀 흔들렸습니다만 트럼프의 도움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 지었죠. 일단 그 흐름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 역시도 상승 출발해서 지금 현재도 상승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AI 칩 규제 완화, 폐지 소식은 분명히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주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준비한 쪽은 APR입니다. APR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매출에 있어서 2,5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4분기가 성수기거든요. 1분기는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1분기 성적이 4분기를 넘어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숫자로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APR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66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4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97% 폭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컨센 굉장히 중요하죠.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매출은 17%를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1%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문별로 나눠볼게요. 화장품과 디바이스, 고른 성장세 이어갔습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6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2% 폭증을 했고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90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디에서 많이 팔렸을까? 해외였습니다. 해외 매출이 1,9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6% 폭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71%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어디에서 잘 팔렸을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5개 광고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성공리에 잘 끝이 나면서 미국 성장세가 두드러졌고요. 미국 외에도 일본과 중화권, 중동, 유럽 모두 다 고른 성장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주 전 증권가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증권사들에서는 목표 주가를 당시에 줄 상향을 하면서 최고 TP 9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APR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1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입니다. 일단 증권가의 목소리 모아봤는데 미국의 관세와 글로벌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은 필수 소비재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게 없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APR 이제 연매출 1조 원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성장세 앞으로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측에 따르면 시제품을 곧 출시를 할 예정이고 영역 확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APR이었고요.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좀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매출액은요 1조 8천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5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쪼그라들었습니다. 카카오 핵심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플랫폼 부문에 있어서는 4% 성장을 했지만 콘텐츠가 좋지 않았어요. 이 콘텐츠 부분이 16%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플랫폼부터 세부적으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플랫폼 내에서 톡비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성장을 했는데 이 톡비즈는 다시 광고와 커머스로 나뉩니다. 광고 역시도 3% 늘어났죠. 실제로 이 광고 안에는 비즈 보드와 이모티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매출입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선물하기와 톡딜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12% 성장세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타 매출도 3% 성장세를 그렸는데 매출 성장의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카카오페이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 살펴봐야겠죠. 실적을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콘텐츠 부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음악과 웹툰, 웹소설을 포함하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게임으로 나뉘는데 일단 음악과 스토리 쪽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감소를 했고 매출 쪽에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무려 40%나 쪼그라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신작 성과가 없는 데다가 기존 게임의 매출도 감소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카카오 대표는 컨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I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이르면 오는 2분기에 카나나라는 신규 AI 서비스 베타 테스트 돌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업 관계에 놓여 있는 이 오픈 AI의 기술도 잘 녹일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3%대 안팎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이고요. 역시나 좀 부진한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은 9,1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50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급감을 했습니다. 국내 경기가 위축되면서 동시에 또 비용 부담 확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문별로 나눠보자면 먼저 음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5% 감소, 영업이익도 46% 쪼그라들었습니다.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제로탄산과 에너지음료를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에서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음으로는 주류로 넘어가서 매출은 3%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12% 늘어났습니다. 주류 같은 경우에는 세로를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에서 역성장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7%가량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고는 하나 2분기, 3분기 날씨 변수를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비 위축에 따라서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며 원재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 포인트는 있어요.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쪽에 있어서는 수출이 확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저가 매수가 여전히 좀 유효하나 긴 호흡 관점으로 투자를 권고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롯데칠성 오늘 주가는 3%대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고요. 반도체입니다. 미국 트럼프가 바이든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 엔비디아 퀄컴 3%, 브로드컴은 2% 상승 마감됐죠. 그 흐름 그대로 이어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중한 때 1에서 2%대 오름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상승 탄력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대표주이고요. 애플 부사장이 AI 검색이 기존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는 멘트를 했죠. 사람들이 AI를 더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실제로 지난달 사파리 검색량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주가가 7% 넘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 마감지였고요. 그럼 이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안팎의 내림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이고요. 노보노 디스크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1분기 순이익이 4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상회했고요. 위고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폭증을 하면서 2조 3천억 원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안에서 블루엠텍이 상한가 직행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의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위고비 유통 매출만 지난달에 60억 원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3월 대비해서 무려 500%나 폭증을 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기 때문이죠. 큐라티스와 라파스 모두 다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론색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과 또 내일 시장 미리 보기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일정들과 또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실적주들 주목해 보시면서요. 시장의 미래 시나리오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장을 한번 정리해보고 내일장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FOMC 회의 소화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 사실 오늘 국내 같은 경우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수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장이 끝나기 직전에 시장에 관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다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ARM과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좋은 실적에도 시간 내에서는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투자 심리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오늘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상치들과 또 주가 흐름들 같이 연동 지으면서 시장 흐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동결 상태에서 미국의 CPI 지표의 예상치가 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의 양적 완화 스탠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중국의 4월달 수출 데이터가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과연 미국 쪽에 관한 관세 영향력 받아갔을까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관세 충격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수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있을 예정이고요. TSMC 4월달 매출이 아마 내일 장 후반쯤 발표가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은 실적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 헤드라인들은 APR과 또 S&D 같은 경우에도 식품주입니다. 이 관련주들의 급등이 좀 보여줬던 상황이고요. 대부분 APR이든 S&D든 시장에서 수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숫자와 지수와의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섹터가 크게 움직인다보다는 개별주들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그 부분까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내일도 굉장히 굵직한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이 있는데 아마 셀트리온과 네이버가 될 것 같거든요. 우선은 수치적으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률, 단기 순이익 확인해볼 수 있는데 1조가량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 영업이익률은 무려 1000% 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 잠시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0%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300%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 두 종목 모두 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증권가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집중하면 좋을지 보시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전년 대비해서 1000%나 상승을 했지만 이것은 기저효과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를 예상을 하고서 선주 문량이 굉장히 많았었던 부분을 증권가에서는 찝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원료 자체를 이미 선출하시켰기 때문에 원가율 상승에 관해서도 지금은 시장에서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실적은 잘 나올 거지만 앞으로의 전망치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뷰가 좀 달랐습니다. 얼마 전에 커머스와 AI의 시너지 부분들이 이제는 숫자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MAU라고 해서 월간 활성자 수가 무려 536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조금 더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둘 다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장의 뷰는 다를 것으로 여러분들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증권가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을 해봤는데요. 올해 그리고 1분기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상향을 내다보는 그러한 기업들이 서진시스템과 첨보, 그리고 덴티움과 H&M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 오히려 하향을 내다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업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DI와 HL홀딩스 그리고 LI지원 넥스원까지도요. 실적 하향을 내다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종목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적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을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25년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률에 관한 상향을 예상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상향을 예상하는 기업은 4가지 종목이 있더라고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HL홀딩스와 현대코퍼레이션, 그리고 크래프톤과 하나오션이 있었고요. 옆에 보이시는 목록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2025년도에 영업이익률 예상치 자체를 하단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엔과 LNF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실적 하향을 내다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한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LG화학 역시도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하단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주로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좋지 않은 뷰들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의 의견들 좀 종합을 해보니까 영업이익률 상향에 관해서 내다보는 기업은 4가지 기업이었고요. 하단에 관해서는 좀 많은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2025년도에
폭발적인 실적으로 과연 그게 주가 상승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에 관한 물음이 드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는 총 4가지의 기업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LS 일렉트릭이고요. 워낙 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의 호재를 받아가는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실 것 같습니다. 실리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로서 수출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죠. 여전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뷰들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올 같은 경우가 좀 특이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비올 같은 경우에는요. 3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숫자로 시장을 보게 된다면 이 기업 역시도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실적적인 뷰로 봤었을 때 증권사에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들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에 관해서 시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실적주들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지의 여부들 저희와 함께 수치와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 대응점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넥스트 마켓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